그리고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 무관 무료 최저요금 설계 받아보시고 가입 시에는 당연히 40만원 이상 현금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거나 인터넷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시동이 안 꺼졌어요. 시동이 안 꺼졌어요? 그래갖고 시동 끊으려고 폰을 잘라서 뭔 준비를 해놓고 차를 팔던지 말던지 하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차만 팔아버리면 어떨 것 같아.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앞으로 계속 봐봐 이제. 그럼 차 못 팔아주고. 그때 함께 40대 승객분 타고 차 계셨죠? 나왔어요. 저. 뭐라고요? 살려서 고맙다고. 아 이거 이러다 죽는구나. 그 순간에는 딴 생각 할 겨를이 없어요. 공포 혹시 죽음의 공포 있잖아요. 그런 것만 느꼈어요. 한 2초 만에 80m를 날아가 건물을 초토화시키고 바로 옆에 있던 행인을 가까스로 피한 것은 물론 선명하게 들어온 브레이크 등 사고 직후 차량 전면이 완전히 날아가는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아서 20분 동안 움직였던 EV6. 처참하게 부서진 그 모습 그대로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급발진 증거를 숨기기 위해 바빴던 것 같은데요.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은 오히려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연락까지 해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연락 온 제보자 행적을 따라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차고 넘치는 급발진 증거들과 어디서도 듣지 못할 목격자의 인터뷰 바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기차 타고 있는 분들 살고 싶다면 독점기업이 삭제 전에 이 영상 필수 시청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삭제하기 위해서 또 저에게 소송이 들어온다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현지차 죽고 싶으시면은 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랄까 정말 어제 사고 나셨다고는 안 믿길 정도로 그죠? 걸어도 다니시고 하시니까 지금 차 보고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근데 이렇게 지금 서 계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거기 그 다행히 상가로 돌진해서 네. 상가 완충각 샷하다고 진열장에서 그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그게 막 없었으면 아마 예상이 없겠죠. K입니다. 여기는 대전시의 탐방동에 있고요. 1월 6일 오전 새벽 6시 반 한 귀금속 판매장에 택시가 돌진했습니다. 그나마 매장 오픈 전이라 천만 다행이었는데요. 사고 직전 행인을 어렵게 피하는 장면도 담겼는데 평생 문을 다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 등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 역시 확인되었죠. 저쪽에 보이는 지하도부터 커브진 도로 80m나 되는 이 거리를 단 2초 만에 날아왔는데 이건 뭐 일부러 세려 밟으라고 해도 힘든 속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매장 철문이 훼손되고 유리문과 진열대 등이 파손, 탄산 조각이 났고요. 택시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좌회전 후 귀금속 매장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이 택시가 이곳을 추돌하지 않았고 20m를 더 갔다면 저 앞쪽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 옆쪽에는 병원, 그리고 다이소, 버거킹, 지하철에 다니는 용문역까지 다중이용 시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에 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전기차가 도로에 돌아다니면 인도의 행인들도 무서워서 걸어다니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오래 섞인 시선까지 현대기아차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많이 팔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부분이죠. 사고 차량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봐도 일단 날카로운 절단기나 칼로 썰어낸 것처럼 앞에 뭐가 없습니다. 모터라든지 뼈다구라든지 라디에이터, 하우스, 소프트 인사이드 판넬 있어야 될 이런 자리에 뭐가 없고 안쪽으로 죄다 밀렸습니다. 일반 차량이면 이런 곳을 사슬로 묶어서 당긴다거나 그런 수리 작업을 시작할 텐데 이건 그냥 엄두가 안 납니다. 사람이 안 죽은 게 신기할 정도랄까요? 일단 차선은 충돌 때 쉽게 찌그러지는 크럼블 존과 승객이 머무는 세이프티 존으로 나뉘는데요. 앞범퍼와 엔진룸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크럼블 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압축기에 넣고 꽉 누르면 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망가지고 깨졌습니다. 뭐 날아간 것도 많고요. 이쪽은 뭐 무너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도 합니다. 사실 폐차 말고는 답이 없는 EV6랄까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찢겨지고 그냥 뜯겨서 나갔습니다. 요 안쪽도 흉측하고요. 휠을 받쳐주는 축은 한쪽으로 쏠린 것도 모자라서 아예 휠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깨지고 빠그라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 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공포에 가까웠을 거라고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안쪽 인슐레이터도 죄다 이렇게 터져 나왔고 타이어도 못 뺏겼는지 펌프가 아니라 그냥 찢겨져 나왔네요. 야, 카울 부분이나 요 앞쪽 앞유리 뭐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주저앉았고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못 버텼는지 앞유리와 마찬가지로 헝클어져 있습니다. 안쪽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네요. 이게 그냥 전쟁 난 것처럼 뒤죽박죽이고요. 저 안쪽부터 일렬 전부 다 에어백 터진 것 좀 보세요. 운전석이나 뒤쪽까지 사이드 에어백 있는 건 죄다 터졌고요. 시트에 숨겨놓은 이 측면 에어백도 터진 모습으로 보아서 이게 운전자를 살린 것 같습니다.
꽤 큰 도움을 줬을 것 같고, 유리 파편들이 차량 전체에 다 나뒹굴고 뭐 물병이나 밑에 휴지나 동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면 앞유리 이게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뒹굴어 다니고요. 룸밀러도 너덜너덜 하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블랙박스 이렇게 탈거해 놓은 거 보니까 배선을 빼면서 SD카드 영상 증거 확보를 위해서 뺀 것처럼 보입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창문 곳곳에 뭐 유리가루가 한가득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손 다치는 정도로 끔찍 그 자체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끌려 나오던 EV6가 다시 한번 연상되는 그런 실내 모습인데, 여기 타고 계셨던 두 분이 살아 계신다는 게 천운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브레이크 등 위치입니다. 이쪽에서 빨간색 등으로 불이 켜졌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죠. 물론 이것만으로 급발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아래를 타고 내려오면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유리가 팽창하면서 뭐 파열되고 금이 쭉쭉하면서 아주 갈라지다 중간에는 뚫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단에는 EV6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장착한 연결고리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후측면 타이어와 하부 몰딩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창틀은 휘어져 있고 벨트라인은 뭐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이 모습도 처참한데, 운전석이나 사이드미러도 이쪽은 뭐 아예 온데간데 없네요. 저는 집을 나갔어요. 다시 봐도 A필러 전체가 그래도 버텨준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차량 강성은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이 필러, 이 세 곳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필러부터 잘 서 있죠. 만약 이것부터 무너졌으면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승객과 함께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고 당시 큰 외벽에 부딪힌 게 아니라서 상점 뭐 데스크나 집기류 이런 거 위주로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석이 멀쩡한 건 당연한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나 철골 구조 이런 데 부딪혔을 때 멀쩡하면 차를 잘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가전이나 집기류 이런 걸 부딪히고 이 정도 부서진 거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객이랑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천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세요.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냥 접혔어요. 이게 뭐 종이 접기도 아니고 집에 있는 휴지를 구겨도 이만큼 구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라고 말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래쪽 축구도 다 부러지고 뭐 날아가고 앞쪽 충격이 그대로 흡수되면서 접힌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예전보다 차량 안전 설계가 좀 잘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보여지고요. 이 안쪽에 있어야 할 엔진이 사라지면서 그 공간이 커다란 충격을 흡수하고 때문에 세이프티존까지 그나마 형체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여기까지가 위안거리고요. 사실 이게 급발진 자체가 안 일어났다면 이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 상가가 무너지지도 않았겠죠. 이 차량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채 출시하고 그걸 마치 뭐 우리 차는 안전합니다 라고 떠드는 식의 그런 홍보에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요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 건수는 현대차가 95건, 기아차가 29건으로 현대 기아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여기 있잖아. 세 개의 고정 구라가 발견되었어. 제가 비교해봤잖아요, 먼저. 이거를 차에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갑자기 이상이 있거나 약간의 감도 있잖아요. 네. 딱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도 알고 가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주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아마 눈탱이는 안 맞을 거예요. 내 차량의 모든 주행 정보를 담는 인포카. 어제 어떻게 하다가 새벽에 그렇게 사고 나신 거예요? 그분이 또 환자분이에요, 원래. 나보고 천천히 가달라고 해요. 내가 시속 80에서 60으로 왔을 거예요. 서행하셨네요. 완전히 서양했죠.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게 차가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가 난 거예요. 거의 비행기던데요? 네. 앞차 피하려고 이제 좌측으로 도작한 거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이러다 죽는구나. 그 순간에는 딴 생각 할 겨를이 없어요. 공포 혹시 죽음의 공포 있잖아요. 그런 것만 느꼈어요. 그때 함께 40대 승객분 타고 잘 계셨잖아요. 나왔어요, 저는. 뭐라고요? 살려서 고맙다고. 그나마 그렇게 운전했기 때문에 내가 딴 데를 박았거나 앞차를 박았거나 해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자 잘못이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거 면허증 뺏어야 된대잖아요.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사고 기록 장치에 의해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냐,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상태냐, 이제 이런 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고, 국과수의 협조 요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경찰, 국과수, 법원 등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곳이 서로 얽혀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죠. 그냥 저처럼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들, 이번 택시 사고의 그 운전자를 위해 과연 국가와 법원들에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또 예민한 고객님으로 졸음운전이나 양발운전 또는 악셀 페달 혼동한 사건으로 몰아갈지. 택시에 함께 탑승해 있던 승객도 페달 헷갈린 게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권력과 돈, 그들이 정해놓은 대답은 58,000% 동일하겠죠. 그냥 네 탓, 뭐래도 네 탓, 때려 죽여도 네 탓,
억울하면 제조사 상대로 고소해. 결국 네 탓으로 끝날 테니까. 그 시동이 안 꺼졌어요. 119가 와서 내가 시동을 꺼라 이거 전기차니까 불난다. 사고 직후에 시동이 계속. 시동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건 그래 꺼도 못 엔진이야. 껐어요. 그래서 켜를 잘랐어.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EV6 타시면서 겨울에 좀 주행거리는 어때요? 여름에 비해서? 반. 반으로요?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장거리 승객하면 어떻게 가요? 장거리는 거의 못한다고 해도. 손님을 모시고 가다가 충전을 30분씩, 1시간씩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혹시 평소에 급발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거나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아 많이 들었죠. 급발진하는 거. 기사들은 그 관심이 많죠.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설마 나한테 그런 일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진짜 놀라셨겠네요, 그럼. 공포감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공포감. 서행 중이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확 튕겨나갔다라는 것도. 아, 저는 100% 장담하죠. 사람이 모르다 이거 무조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운전 쭉 하시면서 브레이크 페달하고 엑셀 페달을 10m 이상 헷갈린 적이 있어요? 아유 그런 적이 있으면 문제를 그만 넣었겠지. 그거 헷갈리면 택시를 하면 안 되죠. 어제 좀 뉴스나 기사에 고령 운전자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시거든요. 실제로 뵈면은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얼굴 안 보고 그냥 기사 며칠만 접한 사람들은 60대라 나이만 생각. 네, 뭐 반납해야 된다. 분명히 건강에 이상했을 사람이다부터 시작해서 억측이 난무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젊으시거든요. 60대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되시면 지금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기셨는데. 글쎄요, 내가 이런 문제가 내가 보면 참 사회적인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인 장소나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는 이거 수십 명도 죽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살인자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나.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이대로 끝나면. 억울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게 만약 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때 관심 갖기 전에 지금 관심을 가져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원인 조사를 하든지 거기에다 급발진 제동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야지. 운전자한테 몰아가지 마라.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어디 영화에 나오듯이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악셀을 밟아도 그렇게 운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내가 저 사람 다 죽여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뭐 혈안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운전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할 수도 없고. EV6 주행하고 계시잖아요. 원페달 드라이브 한 발로만 하세요? 아니면은 엑셀 브레이크 따로따로 운행하세요? 한 발을 어떻게 뭐하나 그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IT 회사에 근무 중인 인싸 K였습니다.